자, 오늘 3일차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if 계속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풀어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그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 또 하나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걸 왜 적었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거 보면 이제 해석할 줄 알아야겠죠? 이거 한 줄 해석하면 뭐죠? 네, 그렇죠. 좀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 age라는 변수에 age라는 변수를 정수형 타입으로 만들고 25라는 정수값을 넣겠다가 좀 더 디테일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age 변수의 int 타입을 줌으로써 이 age에는 이제 정수 말고 다른 데이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age는 이제 저번 시간에도 했었죠. 나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변수명을 지을 때에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게끔 제가 지었던 거고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나중에 변수 이름이나 이런 걸 많이 지으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 변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변수만 보고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클래스명이나 뭐 메서드명 이런 것들도 다 공통으로.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명명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걸로 키워드를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변수명이나 클래스명, 뭐 메서드명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꼭 지켜줘야 되는 아예 시스템이 거부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필수로 지켜야 되는 요소들은 아니지만 개발자들끼리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도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구글링 한번 해보셔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 오늘도 age는 나이예요, 나이. 그래서 제가 나이를 25라고 먼저 설정을 해놨습니다.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까지 쭉 진행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이가 25이래요. 이 중에서 우리는 뭔지 알죠? 여기서 25은 20대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쵸? 근데 컴퓨터는 모릅니다. 자, 얘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 5개가 그대로 쭉 나올 텐데, 볼게요. 지금 여기 유아 아동부터 40대 이상까지 5개가 전부 다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나이가 25이니까 20대라는 걸 아니까 얘만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성인 미성년자 했던 거랑 비슷하게 if로 조건을 좀 나눠줄 수 있겠죠?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한번 다 줘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리가 났죠? 지금 얘네가 이렇게 쓰여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알맞게 들여쓰기 다 해줘야겠죠? 지금은 이 레플릿이라는 이 온라인 툴이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좀 손으로 일일이 해줘야 되는데, 오늘 조건문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툴을 좀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웬만하면 그 툴에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거기서는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뭐 단축키도 있고요. 그리고 좀 지금 얘는 뭐
줄 바꾸면서 내려갈 때 내 맘대로 여기 있다가도 뭐 탭 한번 누르면 뭐 여기 써지기도 하고 막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것까지만 좀 이거 줄 바꿈 들여쓰기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돼요. 그 툴로 넘어가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툴로 넘어가면은 단축키를 쓰면 엔간하면 다 돼요. 그래서 그땐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저는 일단 이렇게 줬는데 얘를 바꿔야겠죠? 이 내용에 맞게 20, 여기는 30, 여기가 40. 여기는 40 이상이니까 이 뒤에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바꿔놨어요. 뭐 여기야 당연히 작거나 같다로 해서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은 없죠.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의 개념이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틀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 n% 두 개 들어있는 이거 AND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일단 AND라고 묶여있을 때는 양쪽이 둘 다 true여야만 참이 되는 거였죠.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나와버리면 얘는 그냥 false였어요. 자, 그러면 얘를 실행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쵸? 20대가 잘 나오겠죠? 잘 나오고, 얘를 바꿔도 잘 나올 거예요, 아마. (45를) 넣었더니 40대 이상 잘 나오고 있죠. 뭐 이런 거 그 코드 로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실 때에는 되게 다양한 경우의 수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긴 해요. 사실은 이제 실제로 내가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코드를 만들면 이제 뭔가 이런 조건문을 걸어서 내가 경우의 수를 나눠놨다 라고 하면 최소한 모든 경우의 수의 이 조건에 한 번씩은 다 걸릴 만한 경우의 수들을 다 넣어보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이 구성만 봐도 우리가 이거는 뭐 문제없이 나오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테스트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혼자 작업을 하실 때에는 그런 테스트를 좀 다양하게 많이 해주셔야 혹시라도 있을 오류를 미연에 방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약간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좋은데 공부하실 때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눈으로 한번 쫓아볼까요? 다시 25로 바꿔놓고 얘가 왜 20대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눈으로 쫓아볼게요. 자, age는 이제 25죠. 여기에 쓰여있는 이 age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이제 이퀄 마크 좌측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값으로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럼 얘가 2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5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참이죠. 그쵸? 25는 1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자, 근데 25가 10보다 작대요. 거짓이죠. false잖아요. 자, 그러면 and로 묶여있어요. true and false. 얘는 false죠. 그러면 이거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거랑 같은 거라 그랬죠. 실제로 이렇게 치환이 돼서 작동이 될 때는 들어갑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을 뿐인데 실제로 이 조건이 수행이 되고 나면 실행을 했을 때 컴퓨터가 이 조건은 false야 라고 값을 내리면 여기가 이렇게 치환이 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if 조건이 false가 되니까 이걸 안 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안 탔어요. 자, 그럼 얘는요, 실행할까요? 얘는 실행할까요? 얘는 실행해요. 왜냐면 이 조건까지는 무조건 실행을 해요. 자, if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if, else if, else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맨 앞에 무조건 else if나 else 못 온다 그랬죠.
그래서 맨 앞에 올 때는 무조건 if로 시작을 해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아까 이것도 적어놨는데 자, 지금 이거를 제가 이렇게 우리가 시험지에서 마주볼 수 있는 느낌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볼게요. 뭐 옆에 문제들이 쭉 있었어요. 12번에 나이에 맞는 올바른 보기를 골라달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나이를 25로 줬어요. 자, 그러면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고 5번 이렇게 보기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문제를 풀 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겠죠. 나이에 맞는 올바른 보기를 골라라 라고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이가 먼저 나왔으니까 얘를 확인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25라는 나이가 25이라는 나이가 유아 아동에 포함될지 10대에 포함될지 20대에 포함될지 이런 걸 쭉 확인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답을 고르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사람은 1번부터 5번까지 쭉 내려가면서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5번부터 1번까지 쭉 올라가면서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때그때 눈에 들어오는 보기부터 뭐 중간에 3번부터 볼 수도 있고 2번부터 볼 수도 있고 답 체크를 보기를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마음대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5라는 걸 보고 딱 봐도 3번이다 라고 우린 답을 알아요. 컴퓨터는 이걸 모른다 그랬고. 자, 근데 이런 거죠. 자, 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보기를 읽어볼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위에서부터 1번 보기부터 5번 보기까지 읽는 사람이다 라고 가정을 해놓고 보면, 자, 일단 나이가 25인데 유아 아동 봅니다. 아니죠. 그럼 이렇게 X 표시를 치고 다음을 봐요. 10대? 아니죠. X 표시 쳐놓고 다음을 봐요. 20대? 맞네요. 그럼 답을 일단 체크해놓고 다음을 봐요. 30대? 아니죠. 40대 이상? 아니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자, 똑같이 1번? 아니죠. 2번? 아니죠. 3번? 맞네요. 하면 여기 안 읽고 넘어갈 수도 있죠.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쭉 내려가면서 읽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쵸? 답을 알고 나서 그 밑을 아예 쳐다보지 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느냐, 수능은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음 보기들을 체크를 하느냐, 딱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도 지금 이 보기들을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내려왔죠. 그쵸? 일단 보기를 읽어야 되잖아요. 얘가 정답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보기를 읽어봐야 되잖아요. 1번 보기가 유아 아동이라고 써있는데 이 보기는 읽어봐야 25라는 나이가 1번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컴퓨터도 이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로 다시 와서, 자, 첫 번째 이 조건, 이건 무조건 실행이에요. 첫 번째 if, 얘는 무조건 실행이에요. 밑에 else, if, else 상관없어요. 이 조건은 무조건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리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을 하고, 참일 때는 얘를 출력을 해주는 거고, 거짓일 때는 얘를 출력하지 않고, 이 if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출력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기능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갈 뿐이에요. 이 조건은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실행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실행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자, 첫 번째 얘도 첫 번째 if죠. 무조건 이건 실행을 하는 거예요, 조건은. 그래서 조건을 실행했어요. 근데 결과가 false가 나왔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조건까지는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아까 안 했고 얘도 이제 안 해요. 자, 그럼 얘는요? 실행할까요? 하죠. 얘도 if니까, 첫 번째 if니까 실행하고 조건이 true네요.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20대라고 일단 콘솔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요? 실행을 할까요? 그죠? 얘도 하죠. 얘도 첫 번째 if니까. 자, 그러면 실행을 해서 false가 나와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얘를 안 하는 거고, 또 다음으로 가서 얘 할까요? 네, 합니다. 얘도 해서 false가 나오니까 이거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을 체크하고 나서도 얘네를 읽어본 상황인 거죠. 지금 여기서 했던 쭉 내려오면서 답이 여기서 나왔지만 이걸 출력을 했지만 얘네까지 검토를 했고 아니고 얘네까지 검토를 했고 아니었잖아요. 그쵸? 지금 방금 그렇게 푼 거예요, 문제를. 근데 컴퓨터는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밖에 못 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불필요한 부분, 여기서 정답이 나왔고 출력이 됐으면 이 다음 거를 쳐다도 안 보게 하는 그걸 배웠었죠? else if. 이렇게 if를 else if로 다 바꿀 거예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if랑 else if else 뭐 이런 식으로 묶여있는 애는 한 덩어리고 if 써있는 애는 각각이 한 덩어리라서 이렇게 써있을 때는 얘도 하고 얘도 하고 뭐 중간에 답이 나오든 말든 끝까지 다 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한 덩어리 돼 있을 때는 뭐 중간에든 첫 번째든 나중에든 답이 나오면 그 밑에 있는 건 쳐다도 안 본다 그랬어요. 그죠? 아예 이 한 덩어리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뭔가 참이 돼서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그럼 이거 SF로 바꿨죠? 자, 이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눈으로 쫓아가 볼게요. 일단 얘는 20대가 잘 나올 거고요. 자, 얘도 한번 쫓아보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25. 이거 true, false였죠? 그럼 false죠? 안 해요. 다음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이거 해요. 이거 실행할까요? 네, 이거 합니다. 여기서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내려와서 조건 실행해요. 그래서 여기도 true, false니까 밑에 거를 실행을 안 하죠. 자,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와요. 이거 실행할까요? 네, 하죠. 여기 실행을 했더니 true가 나와서 얘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실행할까요? 그쵸? 요 밑으로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덩어리로 묶었으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이고 나면 이 안에서 여러 개의 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말한 여러 조건이라는 건 이 안에 있는 이 조건, 이 조건 이런 여러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 이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에서 뭐 얘도 돼서 얘도 출력이 되고 얘도 돼서 얘도 출력이 되고 이거 없어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여 있으면 어디서든지 뭔가 하나가 참이 돼서 그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됐으면 그 밑으로는 끝이에요. 아예 이 덩어리 밖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일단은 이렇고 자, 자, 그러면 제가 얘를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시 2% 돌려놓고 얘를 5월로 바꿀 거예요. 우리가 이 버티컬 바 두 개로 이루어진 얘는 5월라 그랬고요. 아까 end는 이 n% 두 개의 end는 그리고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는 게 그리고잖아요, end는. 근데 5월은 또는이죠. 그럼 이거를 우리말로 좀 더 문장식으로 바꿔보면은 이게 1번 조건이고 이게 2번 조건이라 했을 때 1번 조건이고 2번 조건이 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1번 조건이고 2번 조건인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1번 조건이거나 2번 조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저번 시간에 배울 때 뭐 둘 중에 하나만 true가 있으면 얘는 true가 된다라 그랬어요. 그쵸? 얘를 그럼 실행을 해볼까요? 자, 결과가 두 개 나왔죠. 이거 왜 두 개 나왔죠? 10대 20대가 나왔는데 조건을 빠르게 눈으로 쫓아주셔야 돼요. 자, 일단 뭐 나머지는
아까 계속 했던 거니까 지금 else if도 아니고 그냥 if니까 나머지는 스킵하고 이거 두 개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25 10보다 크거나 같대요. true죠. 예, false죠. 근데 5원에요. 얘는 true죠. 그래서 얘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한 덩어리가 아니라 각각이니까 얘도 실행이 될 거예요. 얘는 true, true, and 잠깐만 이게 어떻게 쓰더라? 네, 그냥 and 그러니까 true. 그래서 얘가 출력이 되죠. 얘도 해볼 건데 안 될 거고 얘도 해볼 건데 안 될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10대 20대. 그럼 여기가 5가 이렇게 쓰이면 안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아까처럼 else if를 다 붙였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자, 이거를 해볼 겁니다. 조건을 이렇게 다 지울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자, 제가 AND로 묶여있던 조건들을 지웠어요. 그쵸? 이거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여기 나이를 계속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봐도 문제없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AND로 조건을 두 개씩 줘서 이제 얘가 확실하게 분간을 할 수 있게끔 이 나이 age라는 그 숫자가 가져야 될 그 범위를 조건으로 계속 다 묶어줬는데 그거를 갑자기 한 덩어리를 없애버렸어요. 양쪽으로 앞뒤로 막아놨던 숫자의 범위를 앞쪽을 지웠죠. 그럼 이게 지금 조건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AND로 묶여있던 두 개 조건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얘는 문제가 없이 실행이 돼요. 실제로 바꿔봐도 33 여기 30대가 잘 나오고요. 또 15로 바꿨어요. 여기 10대가 잘 나오고요. 문제가 없죠? 어떻게 해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 이럴까요? 자, 이거는 이 구조에 이유가 있습니다. if랑 else if, else if, else if 해서 지금 이 큰 조건문 전체가 한 덩어리죠.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쭉 실행이 될 건데 뭐라도 중간에 하나 걸리면 출력이 될 거고 안 할 거잖아요. 아예 밑에 조건 자체를 실행을 안 해볼 거잖아요. 자, 15로 한번 눈으로 쫓아볼게요. 15래요. 펄스죠? 그럼 얘 안 해요. 내려와요. 실행할까요? 조건은 해보겠죠? 위에서 안 했으니까. 위에서 뭐 참이 나오거나 한 게 아니니까 이 조건을 실행해보는 거예요. 15래요. 참이죠? 이거 실행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거 안 하잖아요. 아예 다. 조건 자체를 실행을 안 하잖아요. 한 덩어리니까. 이 구조에 이유가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else if 같은 경우는 이거 필요해요? 이 조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만 봐도 유아, 영색 뭐 여기는 근데 한 가지 이제 오류가 있죠. 만약에 여기 나이가 음수로 들어가게 되면 음수인 나이들도 다 유아 아동이라고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이에다가 음수를 넣을 리는 없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여기서 age가 40보다 작은 경우까지 조건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39까지 걸릴 거예요. 그죠? 뭐 나이니까 뭐 1부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1부터 하니까 나이를 1부터 39까지 요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조건만 실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이거 밑으로
조건이 내려왔어요. 얘가 안 됐단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에이지는 40 이상인데 굳이 이거 조건 필요해요? 우리 이 밑에 다른 뭐 50대 60대 안 해줬잖아요. 그럼 얘 없어도 되겠죠. 근데 없앨 거면 이렇게 없애야 되는 거죠. else 제가 말씀드렸던 게 위에 있는 조건들, 요 위에 else 위에 존재하는 이 조건들 중에서 아무것도 안 됐을 때만 else한테 오잖아요. 그죠? else가 맨 마지막에만 있을 수 있어요. 얘는 얘로 끝을 내야 되는 건 필수가 아니지만 얘가 만약 있다면 무조건 그 한 덩어리의 마지막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위에서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else한테 온 건데 그럼 얘는 더 이상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죠. 나머지 조건 다 안 됐으니까 그 조건 제외한 나머지 다 그냥 얘는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위에서 사용했던 조건들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만약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냥 위에 있는 조건들 빼고 다, 위에 있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 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조건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주는 건데 그냥 그 밖에 다예요. 그 밖에 다. 자, 그럼 이것도 아마 문제없이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if로 조건들을 각각 한 덩어리씩 만들어준 거랑 else if else 이런 걸 사용해서 그냥 한 덩어리로 묶은 거랑 여러분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묶이거나 안 묶였을 때 이게 컴퓨터가 이 실행을 시킬 때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눈으로 쫓을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 대입을 해가면서 쫓는 거는 지금 이제 적응 단계에서만 하고 나중에는 조건 보고 데이터 보면 아, 어떤 식으로 이게 돌아가겠구나 라는 게 한눈에 좀 보이셔야 돼요. 뭐 이런 거 하나 파악하고 있는데 허송세월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지금이야 당연히 공부 중이니까 천천히 대입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되 나중에는 좀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숙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덩어리로 묶여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if들 조건은 무조건 실행을 한다라는 거, 조건은 실행을 하되 그 안에 있는 걸 실행을 안 한다라는 거, 그런 개념들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end랑 vertical bar 오어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도 몇 개 보여드렸던 건데 좀 더 해볼게요. 자, 기억나실까요? 저번 시간 마지막에 잠깐 했었죠? 이거 지금 이거 원빈은 잘생겼고 남자다. 이거 뭐죠? true? true. 그러니까 true죠. 원빈은 잘생겼고 남자다. false. 여기가 지금 end가 들어오는 이유는 아셔야 돼요. 잘생겼고니까. 이 문장을 좀 더 풀었으면 원빈은 잘생겼다 그리고 남자다 이거잖아요. 이러면 이거랑 둘 다 원빈인 거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얘는 원빈은 못생겼고 남자다. 못생긴 건 false고 남자인 건 true죠. 그럼 얘는 false죠. 이게 true면 원빈은 못생긴 남자잖아요. 말이 안 되죠. 원빈은 잘생겼고 여자다. false죠. 원빈은 남자니까. 원빈은 잘생겼고 여자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end의 개념이었어요. n% 두 개. 자, 그럼 이제 5월을 할 건데
명확하게 차이가 있죠. 잘생겼거나 남자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포함이 돼도 이게 되는 거예요. 원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true and true니까 true죠. 이건요? 못생긴 건 false고 남자인 건 true예요. true죠.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되니까 원빈을 나타낼 때, 원빈을 표현할 때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되게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요? 잘생긴 거 하나 맞았으니까 true죠. 자, 이건 false예요. 못생긴 것도 틀린 거고 여자인 것도 틀린 거니까 둘 다 틀린 거니까 false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면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자, and는요 결과를 볼까요? true가 하나 있고요. 경우의 수가 총 4개잖아요. 조건이 2개가 있을 때 and로 묶으면 우리가 그 조건들로 가지고 조건을 바꿔가면서 뽑아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4개예요. 그죠? 이 중에서 하나만 true고요. 나머지는 다 false죠. 5원은요 하나만 false고요. 나머지는 다 true예요. and는 이걸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true가 좋은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실은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true가 좋은 거다 라고 했을 때 and는 true가 하나밖에 없죠. 좋은 게 하나밖에 없죠. false는 좋은 게 3개나 있네요. 이 좋은 거에 대한 true에 대한 기준이 깐깐한 거고 5는 느슨한 거예요. 실제로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얘는 되는데 얘는 둘 다 돼야만 되는 거니까 이 and와 or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잘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수업 페이지에 있는 저번 시간에 문제 풀어보라고 말씀드렸던 그 문제를 제가 3일차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 있고 밑에 최대한 많은 버전으로 풀기 해서 이 문제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냥 풀어주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문제를 보면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을 하래요. 그리고 조건을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으로 줬어요. 자, 이하이거나 뭘 써야 될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근데 출력 예시처럼 출력이 되어야 된대요. 그리고 구현 시작 부분만 수정을 할 수 있고 4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푸셔야 된대요. 그리고 그 4가지 중에 2가지는 and나 or를 없이 풀어야 된대요. 이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문제는 4가지가 아니라요. 자, 조금씩 모양을 바꿔가면서 한 20가지, 30가지 정도의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4가지를 설령 하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남았으면 더 많은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제를 2개를 계속 풀어주시면 되고 50분까지 푸신 다음에 50분부터 쉬는 시간 가졌다가 2시부터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2시 10분까지 문제 풀어주시고요. 2시 10분부터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